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수능영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목을 뭐라고 달아봤냐면은 6월 모의고사 과연 선지가 어려웠나 라는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언론에서는 이제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지문은 쉬워지고 선지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를 이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성경학원에서는 수능팀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그 수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왜냐면 첫 번째 이제 올해 대학을 간 제자가 해준 이야기가 풀이법을 듣고 적용해서 푸니까 한 개 빼고 다 맞았다. 풀이법을 잘 알려준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의대 간 친구가 일관되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일관성.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효율을 잘한다. 그리고 웃긴가 봐요. 네. 그 다음에 되게 트렌디한 걸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번에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가 사실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보기들 중 정답을 가려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작년부터 되게 발빠르게 대응을 많이 해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단어 하나를 보고 이 단어가 있으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소위 야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쓰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 짜임을 우선시 봐야 된다라는 약간 전공법적인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 뜻에 대한 단어를 되게 강조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 소개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아이의 수능 영어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주시겠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거, 그 다음 문제 풀이 요령을 많이 아는 거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답은 뭐냐면요. 난이도예요. 이번에 6월 평가원 영어가 되게 어려우면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절반 정도가 3등급으로 2등급도 아닌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등급이 되게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대치동에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이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강남 A고등학교 전교생이 한 350명 되는데 영어 1등급이 전교에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했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죠? 우리 학교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에 영어 1등급 자체가 각 학교마다 되게 적을 것 같다. 어떻게 어려웠냐, 얼마나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은 오답률 탑7의 문항인데 참고로 이게 정답률이에요. 정답률이 14%, 16%, 22%, 23%, 23%, 27%, 35%.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 영어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작년 9월부터 이제 바뀐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지문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 못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냥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선지를 딱 들어가면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가지고 정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막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몇 번이 답이지? 라는 걸 고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갑자기 감독관이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임어택이 되게 심해진 시험이라고 정리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이제 영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으니까 평가원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언론사랑.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영어는 난이도를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너무 어려웠으니 9월이나 수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능 영어를 챙기면 분명히 다시 등급이 올라갈 거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평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물론 이게 실천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이 인터뷰에서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영어 영역에 대해서 옛날처럼 몇 개의 키워드 가지고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작년 9월과 작년 수능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줬다. 전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왜곡이 발생해요. 근데 그 왜곡이 발생하는 포인트들은 평가원이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거기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에 대한 조금 의아함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 독해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니 작년 9월부터.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지문의 논리를 되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나친 단순화도 안 돼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키워드 독해하는 걸로 공부해서는 수능날 가면은 안 될 것이다. 피지컬이라는 게 요즘 되게 유행하는 표현인데 영어에 대한 기본 내공일 것 같아요. 기본 내공을 조금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모든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문해력인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문해력이 지금 관건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길러주시면서 영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영어적인 센스 같은 것들이 조금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냐.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랑 영어 관련돼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의도치 않게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이에요. 누구누구야 단어는 이제 열심히 잘 외우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단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니? 라고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 단어 제시험 볼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단어를 성실하게 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단어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선생님이 잡아주길 원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누구야 문장 해석은 괜찮게 잘 되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 문장 해석은 되게 잘해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지문 이해는 잘 되는 편이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수업 들어오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나 제가 이해한 내용이나 지문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럼 혹시 선지가 헷갈리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이 선생님 맞아요. 선지가 맨날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되다가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헷갈리는 거 골라가지고 틀려요. 선생님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똑같은 패턴의 상담인데 하나씩 조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화제가 되었던 단어가 fruitful이라는 단어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답이었는데 이 단어 뜻 아니라고 그랬더니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았고요. 몰라서 제가 그럼 사전에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사전에 찾아보면 생산적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과연 이 생산적인이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뭔가 생산을 하는 뭐 이러는 거예요. 프루트가 이제 과일이잖아요. 뭔가를 심었을 때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full이라는 단어가 풍부한이어서 성과, 결과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라는 뜻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생산적인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단어 뜻을 1대1로만 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뉘앙스도 같이 외워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되게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 20번이랑 22번 정답률이 되게 좀 낮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선지가 다 한국어로 된 건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공조가치라는 한국어 선지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조가치가 뭔지 아니? 옛날에 독자 기고를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했는데 기고가 뭐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고만장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인 이런 단어도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데 한국어 어휘 뜻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구문 해석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까 상담할 때 구문 해석은 다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의 그 이야기를 안 믿어서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면 영어 문장 쓰고 학생들이 해석 쓴 걸 제가 다 읽어봐요. 그래서 해석을 잘한다는 학생이 어떤 영어 문장을 쓴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종인 흑인 영어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공동체가 보유한 이 연약한 대체 불가능한 종은 멸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딱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담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구문 해석을 잘하는 학생은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써와요. 우리는 흑인 영어의 현 상태를 보호가 필요한 멸종 위기의 종으로 봐야만 한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사회가 담긴 이 연약하고 대체 불가능한 보관함, 조금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역사와 사회가 담긴 이 연약하고 대체 불가능한 보관함이 흑인 영어겠죠. 흑인 영어가 멸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대부분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그냥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문을 사실은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 키워드 독해. 학생들이랑 독해 수업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우연히 만들어진 과학적 발명의 예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자주 이러한 우연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분야의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해왔다. 학생들이 이거의 주제가 뭐야? 라고 그러면 과학은 우연히 발견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탈도파민 천천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과학적 발명이라는 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은데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것이 그 분야의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해왔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 이 지문에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인데 키워드 독해를 해버리면 과학은 우연이야 선생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들이 선지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선지가 헷갈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지문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 선지가 안 헷갈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지 분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해요. 왜냐면 선지가 되게 정교해졌기 때문에. 선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경학원의 히틀러라고 불리는 도훈쌤은 날씬하다라는 게 지문이 나왔어요. 빈칸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도훈쌤은 빈칸하다. 1번. 도훈쌤은 뚱뚱하다. 2번. 도훈쌤은 독재자다. 3번. 도훈쌤은 돼지가 아니다. 혹시 답이 몇 번 같으신가요? 하나씩 선지를 분석을 해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뚱뚱하다라는 표현은 답이 아니죠. 상식적인 오답이에요. 보시기에 제가 뚱뚱해 보이시겠지만 지문에서 분명히 날씬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뚱뚱하다라는 선지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2번을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데 2번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경 히틀러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 누군가가 있겠지만 이 지문 어디에 또 히틀러가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자가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재자인지를 알 수 없어서 독재자가 맞지 않아서 맞지 않기 때문에 맞다고 하기가 힘들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가 아니다? 답이죠. 비유적 표현에다가 부정. 근데 가끔 가다가 학생들 질문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선생님 돼지가 아니다라는 건 인간이다 아니에요? 그럼 도훈쌤은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논리 구조를 되게 단순하게 보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랑 나랑 이제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잖아.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데 내가 너 돼지 같다. 돼지야 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한 거 같니? 라고 그러면 뚱뚱하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가 아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언어에서 돼지야 라고 하는 것은 뚱뚱하다라는 거고 뚱뚱하지 않다라는 표현이니까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언어적인 유연함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문해력인 것 같더라고요. 문해력인데 그게 배경지식에서 오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소규모 공동체들은 모든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생존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들의 생각은 음악과 종교에 집중되었다. 제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해요. 얘들아 종교가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다시 읽어줘요. 천천히. 초기에 공동체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노력을 생존에 집중을 했어. 그들의 생각은 위에 있는 정신적 노력은 음식과 종교, 음식 생존, 종교 생존, 생존에 집중했다. 종교는 생존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하면서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약간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생존에 집중, 종교에 집중, 생존, 종교 같은 거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풀자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실제로 이번에 1등급 받은 친구들은 종교가 왜 생존이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쌤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종교라고 해봤자 기우제인데 쌤 기우제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기우제 지내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모든 게 이제 벙쪘어요. 요즘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문해력이랑 관련된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문해력에 집중된 그런 커리큘럼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경어학원이라는 이 전문가 집단을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1년 커리큘럼만 해도 독해교재, 독해도 심화반 교재, 기본반 교재, 구문교재도 시리즈별로, 단어책도 시리즈별로 1년이 쫙 펼쳐져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심화돼서 더 자세한 교재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 전문 학원인 성경어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종강할 때 그냥 애들이랑 기념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기념할 겸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영어를 파이널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원이니까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이 보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